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전초전이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보내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미북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강해서 회담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오늘 베이징을 들러서 내일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가 지난 주말 동안 판문점에서 열렸던 실무팀의 합의 초안을 들고 미국에 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의 정계 일각 그리고 정보 전문가들 쪽에서는 여전히 대북 협상에 대해서 회의론을 제기하는 의견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이런 회의론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아직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고, 또 다른 핵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악수하고 미소 짓고 협상 성공을 축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또 새로운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의 움직임, 그리고 회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의 근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일어난 미국과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을 언론들은 롤러코스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off again, on again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ups and downs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연이 몹시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히 미북 정상회담의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다시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미국의 성킴 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회담을 시작을 했고, 이 회담은 어제까지 계속이 됐다 안 됐다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건 화이트하우스의 부비서실장과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만나서 지금으로서는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전 경호,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가 내일 오후 2시경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문점 회의에서 만든 합의 초안을 들고 각각 워싱턴과 평양에서 최종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철과 김창선은 각각 사전에 베이징을 방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조 아베 총리와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다시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회담의 수순을 보면은 먼저 이번 주말에 판문점 회의에서 성킴과 최선희가 만든 합의 초안을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각각 미국과 평양에서 확인을 받고 다시 12일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런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문점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해외 반출을 통한 신속한 핵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쪽에서는 비핵화에 따른 보상책, 즉 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든가 경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 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불확실성, 이것이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비핵화의 범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차 판문점 회담 이후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최종 목표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 정계의 인사들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소속이고 공화당 의원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플레잉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강한 의심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보 진영의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이라든가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 등은 북한의 비핵화에 역시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은 아니지만은 나쁠 것도 없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민주당 상원의원 출신이고 중국 대사였던 맥스 바우커스의 말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미소를 교환하고 악수를 교환하고 두 정상이 성공을 축하하고 아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나의 희망은 여기서부터 실질적이고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대화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술 더 떠서 핵 전문가인 세이프리드 해커는 핵 제거에 22개의 기본적인 항목이 있는데, 핵 보관의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미사일 파악, 또 핵시설에 대한 파악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핵 개발을 중지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제거해야 되고 해외로 반출해야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려봤으면 합니다. 핵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한국과 북한에만 시선을 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좀 심각하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명의 백인 친구를 만나서 비핵화 회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미북 회담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잘 안 되고 만일 불상사라도 나게 된다면 바로 내가, 저를 말합니다. 매우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미국의 일반 대중이, 제너럴 퍼블릭이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시카고에 사는 한국계 미국 시민, 이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충돌할 경우에 모든 코리안, 모든 김씨가 같은 적개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테러리즘과 아랍 아메리칸들, 머슬렘 아메리칸들의 어려운 입장을 측근에서 봐왔습니다. 소위 코리안 배싱에 대한 우려를 이들이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가뜩이나 소수인데다가 오랜 세월 동안 시카고에 살면서 고립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석균세 씨가 예전에 한인 회장을 역임했을 때 그가 우리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지역,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지역에 시장이라든가 교장 선생님, 경찰서장들과 수인사 나누기 운동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이고 납세자고 유권자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스트레인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계 그룹들이 벌이고 있는 플러리즘, 다원주의에 대한 교육 계몽이라든가 엔터그룹, 다른 커뮤니티와의 소통 교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아직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5월 29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현재 많은 장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의 서한에 대한 확고한 응답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판문점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팀과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팀이, 싱가포르에서는 김상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혜긴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팀이 실무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폴크 카운티에서 방송기자 2명이 아열대성 폭풍 알베르토의 영향으로 뿌리가 뽑힌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 같은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알베르토는 남부 지역 곳곳에 홍수를 일으키는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벨기에 동부도시 리에주에서 오늘 오전 한 남성이 경찰관 등에 총격을 가해 경찰관 2명과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벨기에 대테러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범인의 총격으로 경찰관 2명이 숨졌고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행인 1명도 숨졌으며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 2명도 부상당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후 국내 8,000개 이상의 매장 문을 일제히 닫고 17만 5천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신교육은 각 매장에서 최소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인종차별에 관한 비디오 자료를 함께 관람한 후 소그룹을 이뤄 토론을 벌이며 고객들을 대하는 방법을 기록한 워크북을 놓고 훈련도 합니다. 미국 내 주요 기업 약 449개 업체가 작년부터 이와 유사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4주째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는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킬라우에 화산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인근 지열발전소 지열정을 덮어 유독가스 분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하와이 섬 전력의 25%를 공급하는 푸나 지열 발전소가 화산 분화 직후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암이 이 발전소 지열정 3개 중 1개를 뒤덮었고 2번째 지열정도 위협하고 있어 폭발과 함께 유독가스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레이크와 공원에 나가 피크닉과 소프트볼 등을 즐겼습니다. 갑자기 성큼 다가온 여름은 어제 시카고 지역의 수은주를 95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최고 기온 기록에 육박했습니다. 네이버빌은 어제 무더위로 계획했던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연휴 동안 시카고 지역에서 모두 30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시카고 소방국의 잠수부 1명이 시카고 리버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밖에 2사람이 익사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시카고 리버 커넬포트 부근에서 보트가 전복되면서 타고 있던 사람이 물에 빠졌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비 소식 지나가는 곳도 있겠고 무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7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70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91도, 밤 최저 67도. 금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5도입니다.